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페이스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요 17강에 할 거죠. 자, 적때는 뭐 굳이 적을 일은 없어서 안 적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맥락, 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적용의 개념으로 해야 될 것인가, 동양의 어떤 적용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하나하나씩 들어갈 내용인데요. 그 전에 목차 내용을 한번 잠깐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목차 내용이 여러분이 어떤 이해하도록 좋도록 사실은 꾸며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듣지 마시고요. 문화재청 그리고 네이버 사전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도 한번 직접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설계 쪽으로 가면요, 시방서도 보셔야 되고요. 법교로 가면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을 직접 보셔야 되고요. 제발 플리즈. 그게 기술사 공부하는 여러분의 어떤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서울수도학원, 그죠? 들어가면 조경기술사 쪽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자료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조금 선전을 하자면요, 광고죠? 광고.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광고를 좀 마케팅 쪽으로 하자면, 지금 12월 5일 이후에,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5주 특강을 해요. 시험의 어떤 범위를 맞춰서 보통 이 설날 전에 시험을 치거든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안 나와서 5주 특강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답지 써고 답지를 체크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 오라는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5주 남겨놓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 와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지에 자신 있다, 나 쌤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공부 좀 하신 분들 한번 와보세요. 정말 자신 있는지 제가 한번 열심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차 내용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유네스코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내용들을 보면 쭉 유네스코의 어떤 등록 기준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지금 렌즈가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봐도 사실 제가 적은 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겠죠. 자, 유네스코 등록 기준이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등재 기준이 나오겠죠.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기준이 나오게 되면 이 이제 순서대로 쭉 여러분이 알면요, 훨씬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기준이 돼 있으면 유네스코 기준이 우리가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 다음에 자연반 문화유산 등재가 기준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산은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저 책에도 그냥 뭐 어떤 명칭까지 다 안 적어 놓고요, 어떤 국가는 몇 개다 라고 적어 놨어요. 참고로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당연 이탈리아겠죠. 그죠? 네, 이탈리아입니다. 북한은 하나가 등록되어 있고요. 자, 중국이요, 의외로 많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네스코를 왜 등록할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네스코를 등록을 하면요, 관광객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길을 쓰고 이렇게 등록을 하려겠죠. 근데 의외로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요, 등록을 좀 안 해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거기는 그렇게 안 해도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자연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재 기준을 보셔야 돼요. 등재 기준에 자연유산의 기준이 있고요, 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6가지의 어떤 기준이 들어와야 되고요, 4가지 기준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이걸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려고 애써야 됩니다. 물론 시험 전에는 정 안 되면 이제 외우시는 게 맞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이 적으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화 어떤 기준으로, 문화유산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창의성, 인간으로서의 창의성이 하나 아무래도 기준이 되겠죠. 저는 1번이든 2번, 3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쨌든 예술성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유산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왜 적느냐 하면요.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다음에 예술성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창의성 예술성 중에 조경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거기다가 이제 유산성도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존 관계겠죠, 그죠? 유산성 얼마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유산을 할 수 있는가, 후세대에 유산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보편성이 들어갑니다. 정말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험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보편성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분이 문화재청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보면요. 물론 제 책도 그렇게 기준을 잘라놨어요. 물론 책에는 뭐 보편성이 어떻고 창의성이 어떻고 이렇게 뭐 적어 놓지는 않습니다만은 문화유산 통제 기준이 이렇게 돼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창의성은 이 내용은 어떻게 돼 있고 예술성은 어떻고 유산성은 어떻고 보편성은 어떻는가를 여러분이 잘라서 내용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내 책을 기준하지 마시고 내 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자꾸 뺏겨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책이 이렇게 잘라서 있으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의 독창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독창성, 창의성이 독창성이죠. 그죠? 그게 여러분이 기술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자연유산은 뭘까요? 여러분, 자연유산은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라든지 세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일 때는 우리가 자연 통제 기준이 됩니다. 그죠? 자, 물론 자세한 것은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할 거고요. 저는 지금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에 이론을 보시면 좀 더 쉽겠죠. 그죠? 저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면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정제되어 있는 유산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 어느 유산들이 있는가. 당연히 자연유산은요 하나 있습니다. 자, 어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화유산은 몇 개일까? 물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문화유산은 12개가 있어요. 뭘까요? 그 중에 여러분 수원, 화성 빼놓을 수 없겠죠? 그죠? 수원, 화성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남한산성도 했죠? 남한산성도. 그죠? 몇 년 전에. 자, 남한산성도 됐고요. 당연히 경복궁도 됐겠죠? 그죠? 조금 전에 저번 시간에 한양 도성은 안 됐다고 그랬어요. 자, 경복궁도 됐다고 했어요. 자, 이제 3개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당연히 책에는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12개 문화 기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됐지? 물론 이게 6개의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기준. 자, 우리나라 경제기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조경기술사 공부하시려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술술술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죠? 저는 이미 저는 이거 치기 전에는 이거 안 했죠, 그죠?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인돌 유적도 사실 문화유산에 들어가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경주도 4개 지구인가 해서 합쳐서 우리가 문화유적에도 들어갑니다. 자, 자연유산 하나 빠졌네요. 자,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주도예요. 제주도에는 전부 다 한라산부터 비롯해서
거의 다 자연유산의 어떤 지구로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울릉도도 지정하게 되는지, 그죠? 그것도 어떤 화산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울릉도도 똑 떠놓은 자연유산에 나중에 안 하려나?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유네스코 등재,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했네요. 왜 이게 이제는 그 세계유산 등재를 하게 된 시발점이 이집트 때문이죠. 이집트의 어느 이집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렌즈가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노안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어느 유적이 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몰할 지구에 이제 수몰할 어떤 형상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봐보세요. 무슨 댐인가? 그래서 이게 이 댐 때문에 수몰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1960년도에 일이었어요. 1960년도. 자, 이건 또 외워요. 그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딱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연도가 쉽겠죠.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발효시킨 게 1972년도에서 여러분은 외우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저절로 기억이 됐던 거예요. 1972년도에 등록 어떤 세계유산 어떤 기준 조약을 발효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몇 개만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나라에서 이게 어떤 효과를 보니까 관광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게 서로 막 등재를 하려고 지금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이 강해지고 어쨌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지금은 조금 더 약간 퇴색하는 것도 있지만 각 나라에서 어떤 이런 문화유산 등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나라의 어떠한 유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등재 기준 나중에 좀 내용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오늘 문화유산에 뒤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각각의 유산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나중에는 명성이 나옵니다. 명성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성하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냐면 명성이 아닌 것과의 차이가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명성 아닌 것과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 농업유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세계 농업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계 농업유산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도 지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계 농업유산과 그리고 농업유산이 아닌 것과의 차이점. 자,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그냥 명성해서 우리가 뭐 2000년도에 정해진 지정돼 있는 명성 해가지고 뭐 100개를 써라, 뭐 10개를 써라 한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명성을 우리가 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이 명성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 그 다음에 유산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 뭘 여러분이 충분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쭉 나아가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의 조경에 관해서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정말해서 명성이 쭉 넘어가면요. 서원으로 우리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서죠. 서원도 있지만 별서와 서원이 명성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서가 전통 조경하고 어떻게 맥락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벽당이라든지 소세원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점,
동강구조의 차이점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으로 쭉 하나하나씩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단지 전통 적용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식재도 전통의 수종이 그냥 알고 있는 수종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왜 전통이라고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식재도 우리나라의 식재 이러면 뭐 여러분 뭐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매화? 매화 생각나죠. 그죠? 자, 매화도 어느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연못 만드는 방법 이러면 연못 만드는 방법? 이거 그냥 그냥 동그라미 파가지고 만드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런 것의 차이점 그리고 어느 기록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라고 알아야만이 그게 전통 연못이라는 거죠.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전통 풍수지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하고 연결 쭉 하면서 우리가 좀 이게 인문학적인 조경을 우리나라의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다른 어떤 견지에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